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34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개인적 소감. 코인,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 정보. 제목,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저자, 김광석. 출판일, 2021년 10월 8일. 책의 중심 키워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저자 소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및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이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IGM 세계경영연구원의 특임교수 등으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대중 앞에 다가선 이코노미스트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 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과 삼성 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왔다. 각종 언론 출연 및 칼럼 기고를 통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및 기획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미래 시나리오 2021,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경제는 반드시 회복한다는 전망으로 시작하지만 회복에 대한 해석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헤집어 놓았다면 백신은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앞당기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2년은 회귀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일상에서 경제, 사회 등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듯 백신은 또다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뒤바꿀 것이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향후 세계 각국의 경제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금속 원자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금속 원자재들은 건설, 기계장비, 인프라, 운송 등이다. 특히 구리는 구리 박사라고 불릴 만큼 경기가 하락할지 둔화할지를 보여주는 척도 역할을 한다. 구리는 2020년 3월 톤당 4,618달러에서 2021년 8월 24일 9,237선 달러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밖에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아연, 코발트 등의 산업용 금속 가격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운송수단이나 공장의 동력뿐만 아니라 합성 섬유 등과 같은 원료용으로 이용되는 석유는 일상생활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석유는 세계 무역 금액의 7%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 품목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원자재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통화정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정상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2년 경제를 회귀점으로 명명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하고 2021년까지 지금과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곧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에 대한 규명, 곧 국면의 전환이다. 즉, 기준금리의 변화는 기조적 변화를 뜻한다. 지난달 인상하고 이번 달 인하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결정이 아니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다. 캄보디아, 태국, 우크라이나와 같은 신흥국도 경쟁에 진입했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선진국도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2020년 조사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디지털 화폐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60%는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 7월에는 세계 3대 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은행 WB, G20의 역외 거래를 위한 CBDC를 제안했다. 국제송금,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효율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에 EML나
테러 자금 조달 차단 CFT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변화하는 각국의 제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신흥개도국들도 차츰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그러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제조공정 관리 차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부담으로 느끼면 위협이 된다. 거스르려 하면 휩쓸릴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곧 친환경 산업의 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업들은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혹은 비관련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정책 자금이 집행되는 부문이고 R&D 및 사업화 지원이 집중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완화된 규제 환경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2021년부터 이미 ESG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친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총량에 있지 않다. 지금껏 가계부채 규모는 줄어든 적이 없었다.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 원에서 2020년 1727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2분기에는 1806조 원을 기록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계부채를 논하는 신문기사 제목엔 1700조 원을 넘었다, 1800조 원을 넘었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이러한 기사 제목을 700조 원부터 들었던 기억이 난다.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있던가? 1000조 원 넘어서면 문제고 2000조 원 넘어서면 더 큰 문제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주택수도 늘고 자산 규모도 늘고 경제 규모도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왜 늘면 안 되는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상환 능력에 있다. 쌓인 부채를 가계가 상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빚 없는 부자 없다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빚도 없지 않은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가가 많은 빚을 지고 견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곡차곡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문제를 찾겠는가?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한다. 주택 가격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것이다. 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 손뿐이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그네의 단추를 풀 수 없지 않은가? 가격이 상승해 주거 불안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타인을 속여 이익을 편취하는 부동산 사기를 차단하는 등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정책은 주택 가격이 아니라 전 월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여러 채의 임대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전세 공급이 더 부족해지고 전세난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주택 자가 점유 비율이 전국은 57.9%, 수도권은 49.8%에 불과하다. 즉, 전국의 42.1%, 수도권의 50.2%가 내 집에 살고 있지 않다. 이들 중 상당 비중이 세입자 아니겠는가?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은 구독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테이프와 CD 같은 유형의 재화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전환했다. 다운로드 방식까지는 구매였지만 스트리밍 방식은 구독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에는 소위 복사해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과 콘텐츠 생산자에게 투명한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 경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뮤직 앤드 에어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세계 음악 시장 규모가 410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이 중 스트리밍 시장이 340억 달러 약 82.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에 나타나기 시작한 불균형 회복세는 2022년에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1년 4월 Divergent Recoveries 불균형 회복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라마다 다양한 경로로 경기 흐름이 진전된다는 의미다. 백신을 확보한 선진국들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인 반면 개도국들은 보건 방역 대응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백신도 채 확보하지 못해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1년 7월 들어서는 헛완스와든 이라는 표현을 했다. 헛완은 지구과학에서 사용되는 단층선이라는 용어인데 단층이 벌어지듯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표현이다.
현재 세계 경제 이슈 중 가장 뜨거운 논쟁은 인플레이션이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과 다르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강한 물가 상승이 오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직전에 발표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이렇듯 경제는 어제와 다른 정반대의 예측을 불러온다. 특히나 통화정책은 전 세계의 경제 상태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하며 집중받고 있다. 경제를 읽는다는 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세계를 확장하게 해주고 투자의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다. 투자 분야의 선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은 바로 경제 읽기다. 또한 각 산업과 기술에 이르는 발전까지 정독한다면 시야는 더 넓어지고 변화에 한 발 더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년 사업의 주요 이슈. 1. ESG는 전략이 아닌 본질이다. Environment, 환경보고, Social, 사회공헌, Governance, 윤리경영에 돈이 모인다. 2. 현실을 초월한 가상인 메타버스. 3. 구독 경제를 구독하라. 4. 온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라이브 커머스가 부상한다. 5. 스마트 시티가 온다. 6. HR 플랫폼이 열어놓은 스마트 워크 시대.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